조계종 총무원장 퇴임을 앞둔 원행 스님이 임기 중 전했던 당부의 메시지를 모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많은 자비행과 백만원력 결집불사 등 한국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달려온 4년의 발자취도 담겼습니다. 원로회에 인준만을 남겨놓은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단독 후보 진우 스님이 포교의 불교 중흥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단 운영의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차기 집행부의 운영 방향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해 지역을 찾아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도림천 범람으로 피해가 컸던 신대방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가 무형문화재인 생전예수제 49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매주 월요일 육바라밀 법문과 천도제로 진행되는 생전예수제가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동국대 총독립동문회가 요양시설에서 자비행을 펼쳤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위문 공연 대신 후원 물품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찬불가가 종교 음악을 넘어 K-팝 등 다양한 장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어머니의 시에 곡을 붙인 모자 찬불가도 처음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그동안 사부대중을 향해 전한 당부의 메시지들이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자비행과 백만원력 결집불사 등 한국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사부대중과 함께한 4년의 발자취도 담겼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한국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임기 말 그간 사부대중을 향해 전했던 당부의 메시지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책 원행 스님의 당부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36대 총무원장으로서의 지난 4년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것들, 당신께서 하시던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당신 원력사업 100년 대계라든지 그리고 분황사라든지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면전 안에 저렇게 성대한 행사를 하셨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11곡 지금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그래서 당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넣은 거고요. 책의 첫 번째 사부대중과 함께한 4년의 행적은 연설 등에서 두고두고 곱씹어 볼 만한 말씀을 발췌해 정리해 부처님께서 전하신 대승의 가치를 말합니다. 두 번째, 불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대중법회 법문 중 오래도록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을 모아 초발심의 중요성을 전합니다.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한 법문을 모은 마지막 학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중앙승가대 총장 당시 원행 스님이 후학들에게 전했던 따뜻한 당부가 담겼습니다. 책에는 취임법회부터 재난지역 격려 방문, 연탄 나눔 봉사,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준공식 현장을 비롯한 백만원력 결집불사까지 천진하고 소탈한 미소로 어려운 이웃을 위로해온 스님의 모습도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모르겠어요. 큰 스님들이 여러 이렇게 결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근엄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판단력이 굉장히 좋고 말씀도 잘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 어른을 봤을 때는 가장 따뜻한 어른 같아요. 보살의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행 스님. 바른 원력을 통한 신행과 수행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그러한 노력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원행 스님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다시금 초발심을 일깨우는 당부와 함께 불법의 이치를 머리로만 알고 막상 실천에는 묘연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진우 스님이 자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총무원장 취임까지 원로회에 인준만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가 어제 제385차 회의를 열고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진우 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선관위는 총무원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종법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9월 1일 오후 1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진우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원로회에 인준만을 남겨놓은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후보 진우 스님이 소통과 포교, 교구 중심을 종단 운영 3대 기조로 7대 중점 분야 종책과제 37개를 제시했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기 위한 차기 집행부의 운영 방향을 이은하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단독 후보 진우 스님이 소통과 포교, 교구를 종단 3대 운영 기조로 37개 종책과제를 밝히며 차기 집행부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책 자료집을 통해 3대 기조를 뒷받침할 7대 중점 분야로 수행과 교구, 포교와 교육, 승가 복지와 문화, 사회를 설정했습니다. 37대 집행부의 가장 우선 목표는 수행 종풍 진작입니다. 인천의 사표로 수행자의 역할과 불교의 위상을 강조하며 신뢰받는 승가 정립을 위해 승풍진작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총림과 본사 단위의 수행 결사체 조직과 운영 지원, 역대조사 선양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선언지원위원회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7대 종단에서는 교구가 행정과 인사를 관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교구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포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구 특성화 전략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구가 한국불교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포교의 불교 중흥에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포교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추진합니다. 먼저 전법위원회를 신설해 장기적인 포교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불교 콘텐츠 개발과 포교 시스템 구축, 계층별 핵심 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광역시를 기점으로 명상 힐링센터를 건립해 분산되고 얕아지는 포교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출가 교육 시스템과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장학 사업과 해외 연수 지원 등으로 청년 예비 출가 제도를 강화해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젊은 스님들의 수요에 최적화된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외 교환 학생 프로그램 확대, 권역별 연수 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습니다. 노후에는 불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통합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출가부터 열반까지 이어지는 승가 공동체 전통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적인 통합 복지 시스템 구축과 요양병원 및 요양원 설립, 권역별 전통 다비장 설치 및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통사찰 관련 규제 철폐 노력과 함께 문화재 정책을 전환해 보전 계승과 함께 활용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등회 문화유산 전승관 건립, 8만 대장경 등 전통문화 디지털화, 국립공원 정책 관련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을 세부 과제로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의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사회정책기획원 설립, 대사회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K불교센터 개설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이 이끌어갈 37대 집행부, 7개 분야 총 37개 과제를 통해 한국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특히 종합불교센터, 권역별 힐링 명상센터 건립 등 포교 부문에 힘을 주고 있어 한국불교 중흥 가운데서도 포교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달했습니다. 신대방 일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회복지재단은 새 이불을 전달해 비 피해를 입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길 발언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동작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동작구 신대방 일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대표이사 보인 스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들은 비 피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듣고 동 관계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재단이 전달한 긴급 구호 물품은 이불. 갑작스런 폭우로 이불이 다 젖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감안해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이불을 준비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00만 원입니다. 그 전에 울진에 산불 피해 때는 이제 밥솥하고 이불을 드렸는데
수재가 나면 다 잠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단 실무자들하고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해서 이불을 좀 갖다 드려서 마음도 춥지만 몸도 춥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 따뜻한 이불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의미로 후원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왔습니다. 김혜란 신대방 일동장은 마음을 내준 조계종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림천에 인접하고 있어 수해 피해가 컸던 신대방 일동은 현재까지 600가구가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조계종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빠르게 복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가장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수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박이라 구청장님이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그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피해 복구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은 이번 폭우가 긴급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품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현장의 어려운 부분들을 신속히 찾아서 저희들도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긴급 후원 모금을 해서 필요한 곳에 어디든지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생전 예수제 최초 설행도량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봉은사가 불자들의 신행을 이끄는 생전 예수제 49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육바라밀 덕목을 하나씩 짚어가며 꾸준한 정진을 독려할 예정인데요. 입제식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살의 6가지 수행 덕목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성취를 서원하는 사부대 중의 간절한 목소리가 봉은사 법왕로에 울려 퍼집니다. 합장한 두 손과 결연한 눈빛은 스스로 불성의 싹을 틔워 보살로 거듭나겠다는 나름대로의 다짐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된 봉은사 생전예수제 49일 기도의 문을 여는 입제식 현장. 현존하는 문헌상 예수제 최초 설행도량으로 알려진 봉은사가 어제 경내 법왕로에서 생전예수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지극한 신행으로 이끌기 위해 2017년 생전예수제 보존회를 설립한 봉은사는 불자들의 자리 이타행을 돕기 위해 이번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49일 뒤 회향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육바라밀의 한 가지 덕목을 강조하는 법문과 천도제가 전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이롭고 또 남에게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입제식에는 조계종 어산작법학교장 법안 스님을 비롯해 도피안 스님 등 생전예수제 보존회 스님들이 집전을 맡았습니다. 법사로 나선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생전예수제는 보살행을 실천하고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며 49일간 한 가지 수행법을 택해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예수제가 불교답지 않은 의례라고 하지만 기도 기간 동안 수행에 집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불교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너도 이쁘고 나도 이쁘고 그러면서 서로 행복해지는 그래서 그 자리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은 둘째 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가 행복을 주는 것이다. 오랜 불교 전통을 하나의 문화재로 계승한 봉은사는 10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대웅전 무대에서 회향식을 봉행하고 불자들의 신행 동료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 공동체 총독림 동문회가 소외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연고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에서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톤 트럭에 가득 담긴 물품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총독림 동문회 소속 스님들이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서울시립 영보노인요양원을 위한 후원 물품들을 전달한 겁니다. 휴지와 수건, 반찬용 스팸, 여름용 옷과 겨울 대비 방한복뿐 아니라 신도들이 보시한 쌀까지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준비했던 위문 공연과
봉사활동 대신 더 넉넉한 생활 필수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총독님 동문회 소속 스님들은 비대면 지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인사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리고 부호자가 없고 무형 모르고 주민번호가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방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수급권 번호만 가지고 그분은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립 영보노인요양원은 2005년 설립된 기초생활권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입니다. 김재성 원장은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거리의 불황인들을 단속하며 자행됐던 인권 유린을 당했던 피해자들도 일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시설에서 출입문을 자유롭게 열어두고 함께 나가자고 권유해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던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의 오랜 노력으로 지금은 운동장에서 산책도 하고 주민등록조차 없는 무연고 분들은 경찰서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주민등록 취득 사업을 펼쳐 기본권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총독님 동문회 소속 스님들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복지 환경을 살피며 자비 나눔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들이 무연고자들이기 때문에 소외받고 있어서 즐거움을 한번 드리고자 위문 공연을 하기로 이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원장님의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앞으로도 좀 후원을 많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출가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가진 사회 복지에 대한 작은 생각이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찬불가 하면 보통 합창곡을 떠올리지만 이젠 종교음악을 넘어 K-팝, 파페라까지 다양한 장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님인 어머니의 시에 곡을 붙여 모자 찬불가를 새롭게 선보이는 안승철 교수의 작곡 발표회가 내일 열리는데요. 하경목 기자가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불보살을 찬탄하는 찬불가가 종교음악을 넘어 다양한 장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찬불 작곡에 천착하고 있는 작곡가 안승철의 제3회 작곡 발표회 기원이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문화의 집 코스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0년 미국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과 2013년 국립국악원에서 있었던 두 차례 작곡 발표회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발표회는 찬불가로만 채워졌습니다. 제가 그 박사를 이제 찬불가로 했으니까 아예 찬불가로만 마련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찬불가 중심으로 작곡 발표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불보살을 찬탄할 수 있는 이 노래를 이제 작곡 발표를 한다는 게 그 굉장히 보람차. 찬불가는 합창곡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어린이 동요부터 뮤지컬, K-팝, 국악과 가곡, 파페라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새로운 찬불가를 선보입니다. 총 9곡 가운데 지혜가 빛나는 어머니 스님이 쓴 시에 곡을 붙여 초연되는 6곡은 모자 찬불가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됩니다. 총 9곡 중에 그 6곡이 저희 어머니 스님이 그 작사하신 거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중간중간에 시를 쓰신 거를 제가 이제 작곡을 했다. 그래서 이제 모자간의 찬불가. 중앙대 국악대학을 졸업한 안승철 작곡가는 미국 클리블랜드 주립대 음대 대학원을 거쳐 동국대 선학과 박사 과정을 밟으며 찬불가를 새로운 화두로 삼았습니다. 현대적 감성이 가미된 한국적 찬불가를 만들고자 했던 안승철 작곡가는 BTN 불교TV 소리길에 출연하면서 박범훈 불교음악원 원장에게서 영감과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박범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찬불가를 직접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특히 박범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찬불가는 여러 음악으로 불려져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저도 명심하게 되었고 이렇게 여러 음악 장르로 찬불 작곡 발표회에 이어 조계종 호계원장인 보광스님이 편역 보완한 연지대사 극락왕생 발언문에 곡을 붙인 찬불 교성곡을 준비하고 있는 안승철 작곡가. 찬불가를 듣는 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원을 담은 이번 발표회가 새로운 찬불가의 세계를 여는 기원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천태종 관문사가 백중을 맞아 선망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백중천도제를 회항했습니다. 관문사는 지난 12일 경내 옥불보전에서 이민년 백중천도제 회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서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부처님 도량을 찾아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안락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량을 찾아 참배하는 인연 공덕으로 조상의 극락왕생과 가정의 안녕에 두루 가피가 있을 것이라며 기도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관문사는 지난 6월 25일 입제법회를 시작으로 49일 동안 선망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8월 17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